네, 배명고등학교 심리학 수강학생 여러분, 심리학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37에서 13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집단은 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집단은 왜 점점 더 극단으로 변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집단 극단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 극단화는 영어로 써있듯이 Group Polariz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 어떤 모임은 어떤 회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회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단이 회의를 거쳐서 내리는 결론은 때로는 개인의 결론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지닌 다수의 태도가 회의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원칙적으로 극단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가난한 작가인 헬렌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대박이고요. 못 되면 가난한 삶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실험자 스토너라는 실험자는 대학생들의 알바생을 고용을 해서 심리학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렌이라는 사람이 작품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의 10단계를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1 또는 10 사이에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새로운 작품이 성공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또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 토의를 거쳐서 헬렌의 작품을 출판할지 안 할지에 대해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회의를 거치게 하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모였던 생각보다 회의를 거침으로써 점점 더 모험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험 이행, 리스키 쉬프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집단회의를 거친 결론이 처음에 대학생들의 의견보다 더 보수적인 의견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 이행, 그래서 conservative shif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단 의견 극화 현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A 부분은 모험 이행, 리스키 쉬프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B는 보수 이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cautious shift 또는 아까 conservative shif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의 태도가 모험적이었다면 집단 토의 후에 더 모험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의 모임에 있는 사람이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2 정도의 그 모험적인 성향이라면, 다시 말하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의견들이 극단적으로 5에 가까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사전 태도가 보수적이었다면 집단 토의 이후에 더 보수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모아놨더니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보수화에 보이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결론이 내린다는, 그게 바로 이제 집단 극화, 그룹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집단들 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이 집단 극화라는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코미디 왕중왕을 겨루는 개광 빅리그. 오늘의 도전자를 모셔볼까요? 우와! 안녕하세요. 꿀성대로 여심을 녹이는 고마가재입니다. 오늘 오신 분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사과 하나 드실래요? 아, 근데 사과가 웃고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글쎄요. 아이 그 참, 사과가 웃으니까 풋사과. 아이, 썰렁하게 뭐야. 사과하세요. 아이 진짜 다들 너무 굳어있네. 긴장을 좀 풀어봐요. 아이쿠, 이렇게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네? 글쎄요. 아이 진짜 그걸 몰라요. 킹콩. 재밌죠? 재밌을 거야. 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재 개그예요. 탈락입니다. 퇴장해주세요. 아이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타는 차는 중고차. 펭귄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 중. 재밌잖아요. 여기가 냉방 중이네. 냉방 중이야. 당신 개그 때문에 다 얼어붙었어. 아이 그 참 어이가 없네. SNS에서는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보라고요. 좋아요가 이렇게 많잖아요. 다들 취향이 비슷한가 보죠. 아이 진짜 내 말이 맞잖아요. 헉! 이건 뭐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사고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마이어스와 도로시 비숍은 인종차별 편견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인종차별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죠.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 인종차별 편견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원래 편견이 강했던 집단에서 토론했던 참가자들은 편견이 더 강해졌고, 편견이 낮은 집단에서 토론한 참가자들의 편견 지수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의견으로 둘러싸여 편견에 빠지는 현상을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향실이란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리게 하는 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똑같은 소리만 되돌아오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카스 선스타인은 반향실 효과로 인해 집단 극단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기 편 집단의 결속력이 강하면 집단 애착이 생겨나고 반향실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생각에 도취되어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을 배척하게 되는데요. 특히 SNS가 발달할수록 비슷한 관점을 지닌 집단들 사이로 한정해 의견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의견 교환이 없는 양극화된 진영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 그 참 알았어. 이제 아재 개그는 버리고 성대모사로 갈아타야겠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으려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겠죠. 꿀성대로 여심을 녹이는 고마가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아이 그 참, 사과가 웃으니까 풋사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타는 차는 중고차. 재밌죠? 재밌을 거야.
네, 그렇죠. 네, 반향실 효과, 그러니까 에코잉 체인버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극화, 집단 극단화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학교 교실 내에 예를 들어 뭐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학생들이 한 무리가 있고, 나머지 무리는 또 공부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활동, 어울리는 친구와 같이 어울리는 활동만 중시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따로 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애들은 오로지 공부 얘기만 더 극단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같은 친구들과 놀고 친목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끼리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은 오로지 그런 거, 친구가 노는 거, 뭐 재미있게 어디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얘기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적과 같은, 서로 다른 애들과 같은 그러한 극화가 계속 또 심해지게 되죠. 네, 그것이 바로 집단 극화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무섭기도 하고 좀 흥미롭기도 한 사례입니다. 네, 이 집단 극화를 설명하는 가설, 그룹 폴라리제이션을 설명하는 가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 가설입니다. 모험적인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모험 이행 경향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이고요. 설득 가설, 집단 내에 극단적인 주장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설득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나 또 행동적으로 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어디 뭐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먹으러 가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4명이 그렇게 가기로 했다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은 예를 들어 짬뽕을 먹자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집은 어느 짬뽕이 맛있고 뭐 맛있다고. 나머지 3사람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득력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설득 가설이 되게 되고, 나머지 구성원들도 짬뽕을 먹게 되고 계속 그렇게 자신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집단 토의 과정의 의견은 중립적인 것보다는 극단적인 의견이 많아서 중립적 입장의 사람이 의견을 바꿉니다. 그렇게 되니까 집단 극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심리학 수업을 통해서 이런 집단들이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일종의 집단 극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심리학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